문제 계산 방법 관련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처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얘가 품목이 뭐냐. 품목이 뭐냐. 두 번째, 여기서 품목이 뭐냐라는 얘기는 보험의 종류가 뭐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과, 배 이런 것들 같으면은 이 적과전하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리고 특정위험 방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냐 특정위험 방식이냐에 따라서 보험 기간도 달라지고 계산하는 방식도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계산을 해 나갈 것인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보험의 종류가 뭐냐 요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고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가 어떤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 적과전이냐 아니면 특정위험이냐에 따라서 특히나 이 단감이나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 태풍이 불었어도 똑같은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 적과전에서는 낙엽률을 안 보는데 특정에서는 낙엽률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가요? 시기입니다. 왜요? 특정위험 방식에서는 낙엽률 보는 게 6월부터 봅니다. 그러죠?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적과전 종합위험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네, 적과 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단감 같은 경우에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7월경에 하거든요. 그러면 6월에 발생한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낙엽은 특정 위험에서는 보지만 적과전 종합에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보험 종류하고 사고의 종류, 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선후차 관계가 명확해지더라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 사고에 따른 피해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그 똑같은 태풍이 불었어도 낙과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착과 피해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피해를 받느냐. 이게 결국은 문제에서 이 조건들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조건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계산을 풀어갈 것이냐 하는 방향 설정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기본 산식이 나오는데 저한테 그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이런 강의할 때 제외하고는 강의 없을 때라든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거의 제가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제 풀다가 안 풀리시면 그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다가 안 받으면 제가 안 받으면 그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부분 그 촬영해서 메시지나 카톡으로 사진으로 전송해 놓으시면 제가 그 전화 드리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아무 때고 하셔도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기본 산식의 맨 마지막 공통 부분 있죠. 공통 부분의 맨 아래 기준 착과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 착과수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문제를 다 풀어놓고도 피해율이 다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준 착과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 기준 착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게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만약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과 후 착과수가 그대로 기준 착과수가 됩니다. 이 적과 후 착과수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죠.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에 이 수령이라든가 아니면 수세를 보고 내가 이 나무에 과일을 몇 개를 키울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과나무에 내가 100개의 사과를 키우겠다. 이 적과를 하는 이유는 이래요. 적과를 안 하게 되면 과일이 잘 자라게 열립니다.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다 열매를 맺게 하면 다음에 올해 많이 열리게 되면 다음에 적게 열리는 해거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과일이 거의 뭐 한 요만한 정도 되면 내가 키워야 되는 개수만큼 놔두고 다 따버립니다. 그래서 100개 한 나무에 100개씩 놔두고 내가 다 땄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없이 수확기까지 가면 그 나무에서 100개가 열려야 정상적으로 제가 수확을 한 겁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100개에서 사고율에 따라서 피해율에 따라서 점점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100개라는 게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이전에 사고가 없으면 내가 100개 남겨놓고 그냥 나머지 따면 되니까 이 100개를 가지고 끝까지 키우면 100개를 수확할 것이다 해서 기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적과 후 착과수 이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생겨서 100개만 남기고 따려고 봤는데 아무리 남겨도 100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남겨도 100개가 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작년에도 100개 이상 남겼고 재작년에도 100개 이상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조건에서 조건에서 보면 감수과실수의 계산이 가능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기출문제 중에 1회 기출문제 중에 7번인가 될 거예요. 계약 2에 보면 피해 사실 확인조사 나가서 피해 있음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5월 달에 우박 피해를 봤어요. 5월 달에 우박 피해를 보게 되면 조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피해 있음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특정위원 방식에서는
육아 타박률 몇 %하고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피해가 있음하고 끝났으면 과연 적과 전에 과일이 몇 개 없어졌는지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왜? 육아 타박률이 몇 %라고 주지 않으면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렇게 감수가 실수를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평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가 이전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적과 후 착과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몇 개가 없어졌는지 모르니까 최근 5년 평균이 평년 착과수죠. 최근 5년 평균을 그냥 기준 착과수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수 과실수를 계산할 수 있는 조건, 육아 타박률이 몇 %다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다시 말해서 없어진 거 날리고 지금 현재 남겨놓은 거 요거에다가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해서 없어진 개수 더해주면 되겠죠. 적과전 인정 감수 과실수. 다시 말해서 적과전 인정 감수 과실수라는 개념은요. 육아 타박률로 계산해 봤더니 몇 개가 없어졌다.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적과 후 착과수 남은 거에다가 없어진 개수를 더해서 기준 착과수로 잡아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 착과수 잡는 방법은 요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조건에서 봤을 때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발생하지 않았으면 적과 후 착과수를 그대로 갖다가 기준 착과수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라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 개수가 달라지니까 일단 조건에서 이렇게 적과 후 전에 인정 감수 과실수를 구할 수 없는 조건이면 평년 착과수를 갖다 쓰시고요. 있는 조건이면 적과 후 착과수 더하기 인정 감수 과실수. 이렇게 해서 기준 착과수를 먼저 잡으십시오.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거 안 해주고 갔으면 쉬는 시간에 이 얘기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죠. 나무 피해 조사. 나무 피해는 크게 이렇게 나누십시오. 나무 피해는 크게 침수 피해가 있을 거고요. 유실, 매몰, 도복, 절단 피해가 있을 겁니다. 침수냐, 유실, 매몰, 도복이냐,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실, 매몰, 도복은 과수원에서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죠? 유실됐다, 없어졌다는 개념 아니에요. 매몰됐다, 흙에 묻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도복, 넘어졌으니까 그 나무 자체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실, 매몰, 도복, 절단은 나무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개념이고요. 침수라는 것은요,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 이 나무가 물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서 있으면 물이 찰랑찰랑 여기까지 찼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면서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나무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나무가 그대로 있느냐.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 실제 결과 주수에 침수 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라는 게 뭐죠? 그 과수원 내 인수 대상 전체 나무 수가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러니까 침수 주수도 나무가 지금 현재 과수원에 있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실 매몰 도복 절단인 경우에는요. 실제 결과 주수에 요 나무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나오죠. 그래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이런 피해가 났는데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무들의 한 주당 평균 착과수, 적과 후 착과 이후에 남아있는 평균 착과수가 몇 개냐. 만약에 요게 평균적으로 피해보지 않은 나무가 평균적으로 100개다 했으면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주수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감수 과실수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얘는 나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나무에 정상적으로 안 없어지고 버텼다면 피해보지 않은 나무의 평균 개수만큼 나무 한 그루당 다 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평균 개수 곱하기 주수하고 때리면 감수과실수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침수가 문제죠. 과실 침수율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침수 꽃 또는 유과수 합계 더하기 미침수 해서 분의 침수 유과수의 합계.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요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침수 더하기 미침수 하니까 전체 꽃이나 유과수에서 꽃이 됐든 유과, 어린 과일이 됐든 싹 전체를 물에 젖었든 안 젖었든 싹 밑으로 내리고 위에는 물에 빠진 놈만 구하시면 침수율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은 유과타박률인데 유과타박률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유과타박률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체분의 우박 맞은 놈.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본주의 피해 유과수 더하기 정상 유과수 합계. 그럼 피해 본 놈, 안 본 놈 합치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분의 피해 유과수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이 거의 대부분 그 말만 바꿔서 그러지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그리고 이제 그 사고 심도 조사 이런 것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요거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7번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 나오죠. 고추에 보면 피해 정도에서 정상 고추수 더하기 20%, 40%, 80, 60, 80, 100%형 고추수 분의 20%형 0.2, 40%형 0.4 요런 그 공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다시 우리
1페이지 앞으로 넘어오죠.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P의 구성률. 근데 이 P의 구성률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거든요. 사과, 배, 단감 여기에서 낙과 P의 구성률, 착과 P의 구성률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포도, 복숭아 이쪽 가서도 인정 피해율 해서 정상 50%, 80%, 100%형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감귤에 가서 등급 내 하면 정상 50, 80, 100 그리고 등급에는 80, 100 정상. 그리고 조금 전에 고추 보신 것처럼 이런 피해 구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공식은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아래가 전체 개수입니다.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정상 50%, 80%, 100%형 이렇게 갔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고추 본 것은 정상 20, 40, 60, 80, 10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요 숫자를 싹 더해서 요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요. 정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상 빼고 피해 본 것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형이다 하면 곱하기 0.2 40%형이다 그러면 곱하기 0.4 100%형이다 그러면 곱하기 1 다시 말해서 요렇게 5, 8, 100으로 가든 2, 4, 6, 8, 100으로 가든 20%니까 0.2, 0.4 요거 개수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과일이 낙과가 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과일이 떨어지면 이거 전체 하나를 다 손해본 걸로 생각이 되죠. 근데 보험에서는 요거 사과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사과 하나 값을 다 보상을 안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왜요? 떨어진 것도 갖다 팔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과 나오기 시작하면 올해 사과 우박 피해 많이 봤죠? 우박 피해 올해 많았습니다. 청송이나 저쪽 봉화 쪽에요. 그래서 우박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가을쯤 되면 우박 피해 사과 사주기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올해요. 근데 이 우박에 맞은 상태로 계속 과일이 사과가 자랐어요. 자라서 우리가 가을에 돼서 이 사과를 땄어요. 근데 사과가 땄다고 해서 어렸을 때 맞은 우박 맞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라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박 맞은 자리를 꼭 심한 경우에 새가 쪼아먹은 것처럼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정상 사과값을 주고 사갖고 오십니까? 안 사갖고 옵니다. 벌써 흠집이 많은데 그래서 착과피 구성률이라는 걸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박에 맞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난주에 가서 끝까지 다 키웠을지라도 얘가 정상 사과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 피해를 몇 프로 인정해 주냐. 그리고 떨어진 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얘가 전부 다 100% 손해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진 애들을 놓고 봤더니 얘는 50% 또는 정상 떨어졌지만 정상 과일로 판단이 돼서 내다 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피해 구성률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사과를 놓고 봤더니 얘는 50%만 피해를 봤으니까 보험금 지급할 때 50%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품목에 따라서 지금 그 작년까지 보신 분들은 올해는 지금 다 50, 80, 100으로 통일됐는데 작년에는 뭐 3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거 없어졌습니다. 다 요거예요. 하지만 고추라든가 몇 개는 이렇게 그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는데요. 과일은 다 이거고요. 과일 아닌 그 채소류들은 다 요겁니다. 버섯도 이렇게 돼 있죠. 사고 심도 조사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고 심도 조사는 다 요겁니다. 그리고 과일류는 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과일 하나당 몇 프로씩 피해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전체 피해율을 계산해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20%로 판단되면 곱하기 0.2. 그래서 위에는 그렇게 해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전수조사인 경우하고 표본조사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전수조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과 피해는 전부 다 표본조사입니다. 왜요? 착과 피해 조사하려면 과일을 다 따야 되니까. 과수원 전체를 다 딸 수가 없습니다. 다 따서 그걸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착과 피해는 전부 다 표본조사예요. 그러면 표본이 10주다. 그러면 10주에 낙과가 됐든 착과가 됐든 전체 과일수가 나오죠. 만약에 이건 착과나 낙과나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식이 착과에서 한번 나오고 낙과에서 한번 나오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착과든 낙과든 그 똑같아요. 그러면 아래는 낙과면 떨어진 과일 전체, 10주에서 떨어진 전체가 나오고, 그리고 위에는 각각 이렇게 구성률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표본이 10주면 이거 다시 나누기 10을 해줘야 한 주당 평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평균 피해 구성률이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이걸 왜 구하냐면 지금 표본이 10주기 때문에 한 주당 피해를 몇 프로 받는지 이게 계산이 돼야 이렇게 곱해줘야 전체 그 과수원 내 피해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걸 구하시고 난 다음에 표본 주수로 나눠서 한 주당 평균을 빼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 결과 주수에다 곱해주면 전체 한 과수원의 피해가 얼마인지 이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대답 안 해주시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전체 분자는 여기 분자예요? 요거요. 요거. 그러니까 그 피해율 구하는데 결국은 전체 개수분에 하나씩 놓고 봤더니 50% 피해 받냐, 80% 받냐, 100% 받냐 해서 50%면 0.5, 80%면 0.8, 100%는 하나 온놈으로 봐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그 표본 주수로,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다. 이래 놓고 최소 표본주 합계가
최소 표본주 합계 전체가 몇 개다 이렇게 줘버립니다. 못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까? 표본 주수표 있죠? 별표로 나온 거요. 요거 모르면 이제 요거까지 다 푸는데 몇으로 나눠야 될지 몰라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주수표를 외우셔야 돼요. 표본 주수표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다 풀고도 요게 안 나와서 문제를 답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표본 주수표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교재에는 여기 그 낙과 피해 조사 그 아래 보면 착과 피해 조사 이렇게 나오고 조금 전에 그 10페이지에서 보신 고추 피해율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뭐 그 포도라든가 복숭아 뭐 자두 이거 전부 다 동일하게 요렇게 가시면 돼요. 뭐 따로따로 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피해 구성률 요 단어나 요 앞에 착과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고 낙과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고 심도 조사 요런 이제 사고 심도 요렇게 얘기 나온 것은 밭작물에선 사고 심도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같은 표현입니다. 요런 게 나오면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일류 같은 경우는 50, 80, 100이고 그 외 밭작물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따로 안 외우셔도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하고 착과 피해 구성률은 어떻게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단어가 다른데 내용이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 전체가 낙과 피해 구성률 하면 전체 낙과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착과 피해 구성률 하면 전체 착과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착과하고 붙으면 전체 착과수만 들어가고 앞에 낙과하고 붙으면 전체 낙과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당 앞에 낙과가 붙으면 낙 떨어진 과일의 피해율을 봤더니 20, 40, 60, 80으로 갔다. 착과가 붙으면 착과된 거 따서 놓고 봤더니 개당 이렇게 갔다. 딱 요 차이예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과실을 보느냐 예, 붙어있는 과실 보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률 역시 같고요. 근데 이 착과 피해 구성률 중에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착과 피해 구성률 한번 볼까요? 단감, 떫은감의 가을 동상의 잎피해 시 잎피해가 50% 이상인 경우 단 조건이 뭡니까? 가을 동상에 여기에 그 지금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뭔 단어가 빠졌냐면요. 수확 중입니다. 수확기. 예? 1페이지. 1페이지의 그 착과 피해 조사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착과 피해 구성률 해서 단감, 떫은감, 가을 동상의 잎 피해 50% 이상의 경우 해보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와요. 맨 뒤에 뭐만 하나 더 붙습니까? 정상 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다른 공식은 다 같은데
이 단감하고 떫은감의 이 가을 동상에 그것도 조건이 하나 붙은 게 수학 중에 나타나는 가을 동상의 경우에만 얘가 하나 더 붙어요. 근데 여기서 잔여일수는요. 선택일. 지금 그 가을 동상에 그 계약 종료일이 며칠입니까? 5, 10, 15일 중에 선택하도록 돼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15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15일을 선택을 했는데 1일 날 가을 동상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잔여일수는 15일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 과일수.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벌써 이 정도 되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하고 있겠죠? 수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구분되는 것에 그 가을 동상의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요걸 감안해서 지금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아니구나 그 아래 것부터 보죠. 수학 직전 착과 과실수하고요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 요 차이도 달라요. 이 차이는요 사고가 언제 났냐 차이입니다. 수학 전에 났냐 아니면 수학 중에 났느냐. 그러면 보시면 적과 후 착과수 마이너스 총 낙과 과실수 마이너스 총 적과 종료 후 나무 피해 과실수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수학 전에 발생한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수학 중간에 사고가 나면 거기서 뭐 하나 더 빼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기수학. 왜냐하면 수학 중이니까 벌써 따내버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까지 빼줘야 이렇게 착과수가 나오더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낙엽 피해. 낙엽 피해는 지금 단감하고 떫은감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단감, 떫은감 얘기가 나오면 조건에 이런 조건들이 하나 붙어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피해. 근데 날짜를 굳이 줍니다. 날짜를 굳이 주는 이유가 날짜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날짜를 줍니다. 만약에 8월 15일 날, 오늘이라고 할까요? 8월 13일 날 태풍으로 인해서 낙엽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6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날짜가 며칠 지났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6월 달 며칠까지 있죠? 30일. 7월 달 31일. 8월 13일. 해서 전체 74일이라는 경과일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줄 때는 저걸 찾으라는 그 이유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우리 시험이 1회나 2회 때 출제하는 거 봤더니 좀 비겁한 출제를 해요. 대부분 그 시험들이 보면 어떤 그 조건을 줄 때 굳이 필요 없는 조건을 많이 안 주거든요. 우리 시험이 비겁하게 헷갈리라고 필요 없는 조건들도 주더라고요.
대부분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조건들을 이러이러했다고 조건을 주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딘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필요 없는 조건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는 어디다 써먹은 게 없어요. 써먹은 게 없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1, 2회 시험 그 출제하는 걸 봤더니 필요 없는 조건도 줍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은 필요 있는 조건만 주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줄 때는 이런 걸 찾아오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피해율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8 곱하기 경과의 일수 해서 낙엽률이라는 걸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고 거기에 이 착과수를 곱해서 낙엽 그 감수가 실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낙엽률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표본주 4주 이상 선택해서 동서남북 가지 4개 거기서 착엽수, 낙엽수 세라고 그랬죠. 요런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문제를 내줘야 되거든요. 어떤 그 사고조사를 나갔다. 사고조사 어떻게 할래? 순서대로 사고조사 해봐라. 사실은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 손해평가사하고 맞는 문제입니다. 낙엽 피해 발생했으니까 가서 그 과수원 도착해서부터 조사까지 어떻게 할 건지 순서대로 써라.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때 됐거든요. 나오면 15점짜리입니다. 이것도요. 그거 정리해 드린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위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예? 예. 조사 종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조사 종류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 오른쪽에 좀 복잡하게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순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할 것이냐. 보시면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사고가 터지든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데 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그 다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이거 여부 판단하고 그리고 각 그 조금 전에 낙엽률 같은 경우면 표본 주수 표본주 선정하고 각 표본주에 동서남북 가지 4개 선정하고 거기에서 착엽수, 낙엽수 센다. 요 순서를 이렇게 잡아갈 줄 아셔야 일단 그 제가 볼 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흐름을 알아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일단 흐름이라는 거 먼저 하나 떠올려 두시고요. 다시 우리 이제 적과 종료 전 사고 과수 감수가 실수 산정 방법하고 1페이지 2번 나오는데요. 요건 잠깐 쉬었다 갈까요?